9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또 이런 흐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지속입니다. 8월 무역수지가 2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7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6.2%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 패턴을 보였습니다. 4위 키워드는 애플, 삼성전자 추가 제소입니다. 애플이 갤럭시 S3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D램 고정거래 가격 1달러 선 붕괴입니다. 8월 후반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6달 만에 1달러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IT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한번 애플이 재미를 보더니 점점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갤럭시 S3를 비롯해서 소송을 좀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개장 초에 이 소식으로 좀 급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금요일에도요, 약간 코멘트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애플 컴퓨터와 삼성이 지금 계속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건건이 나올 때마다 너무 일희일비해서 주식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갤럭시 S3에 대해서도 특허의 어떤 분쟁의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또 큰 악재로 받아들인 쪽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S4가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된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좀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요, 우리나라 언론이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쪽 시각 잠시 전해드리면 애플 컴퓨터가 지금 이번 특허 전쟁에서 일단 미국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이니셔티브를 즉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대세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반대 시각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 1년 걸릴 것이 아니라 이미 특허 전쟁권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걸 원용하면 한 5, 6개월 내에 이것이 또 다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정도에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고요. 법적으로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축은 분명히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컴퓨터가 지금의 전 세계 IT 시장에서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품질력이나 이런 걸 제가 평가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애플 컴퓨터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정말 발표가 될지 안 발표가 될지 아무도 지금 컨펌한 적이 없습니다. 애플 컴퓨터는요. 다만 기대되는 것은 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이폰 5와 아이패드 미니인데 특히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기대가 워낙 많습니다. 7인치형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7인치형의 시장에 이미 경쟁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완전히 이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만 갖고도 한 분기에 지금 1,800만 대를 팔아놨는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엄청나게 팔릴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인터플렉스 등에 대한 계속된 관심 필요하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매수 의견도 여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요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소송 이런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5나 아이패드 미니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한 시점에서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D램 가격, D램 2GB DDR3죠. PC용 D램 가격이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어떤 D램 회사에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8월 하반기를 기준으로 다시 1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심각해진 상황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유독 D램 쪽 지금 상당히 좀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성익 지점장께서 글쎄 요 얘기 좀 해주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IT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D램 가격이 지금 뭐 1달러 이제 넘어서서 1달러 하락해서 0.97달러까지 8월 거래 고정 가격이 좀 형성됐다 그러는데 가장 큰 요인은 PC 수요의 격감입니다. 격감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PC가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 워낙 파워풀해지면서 PC 수요가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과거에 그 반도체 하면은 이제 치킨 게임이었죠. 누가 많이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두 회사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진짜 전적으로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는 모바일 쪽, 그다음에 가전, TV, LCD, LED 뭐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수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보다 지금 하이닉스 영향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DDR3 2기가비트 가격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출시됐는데 그때 가격이 4.23달러인가 4달러 넘어선 상태였는데 1년 만에 0.88달러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연초에 1달러가 조금 넘어섰다. 지금 1달러가 지금 깨진 붕괴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의 형성은 아무래도 그 공급자 위로 되고 있지만은 현재 수요 자체가 너무 적대는 거. 또 하나는 그 MS에서 이제 곧 출시되는 OS지요. 그 윈도우 8, 윈도우 8이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탑재될 사양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쪽이죠. 그래서 수요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공급 자체가 못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 제품의 사양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사양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다는 쪽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문제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의 문제 를 기인해서 IT 전반적인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따로 보시더라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IT주의 지금 시세 탄력도는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오늘같이 하락을 했다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IT주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는 더디고 가장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순환매를 좀 읽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지금 낙폭 과대 종목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많이 빠졌다는 쪽에서 먼저 올라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도 걸치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그 IT의 상승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느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장중에 혹시나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때는 축소해 나가는 좀 좀 방어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8 영향도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PC용 D램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건 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낸드 투자를 좀 늘린다. 뭐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강세 시장이나 이럴 때는 보통 시장 돌아서면은 IT주가 먼저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정유주나 화학주가 먼저 돌아서는 흐름. 뭐 이런 흐름 자체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좀 짚어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회의에 모아지는 관심입니다. 버냉키 의장 연설, 글쎄 뭐 딱 예상됐던 수준만큼 나오지 않았나.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은 이번 주에 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밤이죠. ECB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 분데스방크 총재가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뭐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놓고선 이번 ECB 회의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ESM의 독일 헌재 위헌 여부 판결이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ECB의 액션은 그 이후에 가서야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관련 내용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미국의 다수의 그 의견을 보이는 언론이나 투자 전략가들은 이번에 그 어떤 그 이번 9월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에 갑자기 또 의견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블룸버그의 기사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이 모아져 있다는 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실업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실업률만 그렇게 갑자기 고용 시장만 갑자기 더 좋아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이번 12월 13일 날 12일과 13일 날 열릴 FOMC에서 좀 좋은 쪽으로 좀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커져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신규 고용 쪽은 상당히 좀 지난달보다는 상당히 급감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쪽이 시장에선 반가운 뉴스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22건은 지금 분데스뱅크의 총재가 뭐 다른 얘기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번에 그 시각 자체는 미국 쪽의 시각은 이번엔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분데스뱅크 쪽에서의 어떤 설득력을 뭐로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슬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분위기 자체는 20에서 뭔가 이번에 국채 매입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다시 지난 주말에 좀 부진했다가 좀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난 것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혹시 이런 생각이 틀려갖고요 반대되는 경우로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아무래도 시장은 중요한 두 개 변수를 좀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ECB 뭐 국채 매입 얘기가 여기서 거론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한 좀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일단 8월 수치가 7월보다는 크게 둔화될 거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불안한 부분은 중국인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 PMI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가 9달 만에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가 나와도 좀 대책이 센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오늘 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요새 뭐 상해 증시 빠지는 거 보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근데 아직까지 별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당국에서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중국 지금 제조업 PMI 지수, PMI가 이제 관리자 구매 지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다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선을 50으로 보는데 0.9%가 빠지면서 지금 49.2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50이 그 경기 기준선으로 지금 이제 기준선을 두고 있는데 9개월 만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중국의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더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지금 상해 지수가 지금 연중 최저치입니다. 지금 2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8% 하락을 하면서 지금 2040까지 지금 빠졌는데 미국의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고점보다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중국의 그 상해 지수는 연중 최저점을 달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좀 상반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먼저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지수에는 전혀 그 지금 영향을 발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시차의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중국이 그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 를 하면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웬만큼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실물 지표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보통 이제 타임 렉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금리 인하라는 베이스는 깔아놨고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분명히 영향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이 최근에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더 진행을 하겠느냐. 아니면 금융 완화 정책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에 대해서 더 확대가 그 구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지표도 거의 이제 거의 바닥 다지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지수 한 2,000포인트에서는 현재 2,040인데 2,000포인트에서는 거의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2,000포인트면 4년의 최저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의 지지가 되지 않게 바닥 다지기 쪽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작은 모멘텀만 제공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한다든지 양적 완화 확대 정책을 더 핀다든지 이런 정책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미국의 정책이 먼저 나오면서 따라간다라면은 바닥은 거의 다지는 쪽에서 봐도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는데 뭐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고요. 역시 뭐 어떤 실물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 8월 지표들이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발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들 일단 뭐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널뛰기 장세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장 뭐 냉탕 온탕 오가는 장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이 뭐 심하게 좀 휘둘렸는데요. 오전에는 백어데이션 상태 발생하면서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가 2,2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시장도 코스피도 1,890도 내주는 이런 양상. 오후에는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이 휘둘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 인선익 기점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결론적으로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차이가 콘덴고였습니다. 콘덴고에서 1.5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게 급격하게 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백어데이션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선물의 가격이 현물보다도 더 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차익 거래가 아주 왕성하게 오늘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수 움직임은 외국인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먼저 어느 정도 빠졌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오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따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장세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차익 거래가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차익 거래 내용을 보면은 매도 차익 거래와 매수 차익 거래 차이가 한 4조 정도 납니다. 매수 쪽이 우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콘덴고 형상 1.5 베이시스 이상 되면서 1 이상 되면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그 수량들이 거꾸로 매거데이션 상태로 넘어가면서 다시 매도로 들어서는 거죠. 그게 한 4조 정도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백어데이션이 진행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차익 거래의 해소는 더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현상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돌아서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거 지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 비차익 거래 부분은 현재 외국인이 올해 순매수 규모가 한 5조 3천 매수 우입니다. 그걸 봤을 때 한 1조 4천 정도 비차익 거래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이시스 차이가 1 이상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겠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2주일 사이에 1.5에서 마이너스 150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어떤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그 베이스 차이가 어떻게